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10명 중 8명이 건강을 챙기려고 마시는 생강 때문에 오히려 신장이 더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말이 과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저는 매주 진료실에서 그 현실을 직접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운 생강차를 오래 마신 분일수록 더 빠르게 피로해진 신장 지표를 보입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거의 5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런 제 앞에 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생강차를 자주 마시는데 왜 오히려 신장이 더 약해지는 느낌이 들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묻습니다. 생강을 잘못 마시면 정말 신장에 해롭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강은 좋은 면만 가진 식품이 아닙니다. 잘 사용하면 염증을 낮추고 순환을 도와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60세 이후의 신장에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건강영양조사 KNHNS에서는 65세 이상 성인의 약 37%가 경증 이상의 신장 기능 저하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모른 채 생강을 더 자주 더 강하게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달에도 서울에 사는 72세 여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하게 자려고 매일 생강차를 마셨는데 어느 날부터 새벽 2-3번씩 깨고 아침이면 다리가 붓고 피곤함이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생각보다 빠르게 신장 부담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례는 계속 반복됩니다. 문제는 생강이 아니라 생강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60세 이상 분들이 가장 많이 반복하고 있는 생강 사용의 5가지 오류를 정확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특히 세 번째 오류는 제가 지난 30년 동안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아온 그리고 가장 위험한 실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당신의 신장이 조용히 보내고 있는 작은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몇 시에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저는 에서 지금 시입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저는 당신이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생강 때문에 신장이 약해지는 진짜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속을 따뜻하게 한다는 이유로 빈속에 생강차를 마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장을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습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60세 이후에는 위장 점막이 얇아지고 자극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빈속에 들어온 생강은 곧바로 강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한국노인노세 코호트 K로스의 자료를 분석하면서 놀란 점은 빈속에 뜨거운 차나 자극적인 음료를 마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신장 기능 저하가 평균 1.4배 더 빨랐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생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생강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노년층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서울 강북에서 진료했던 68세 남성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공복에 생강을 진하게 한 잔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따뜻해오고 기운이 난다고 느꼈지만 몇 달 뒤부터 일어날 때마다 어지럽고 손끝이 떨리며 소변이 점점 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검사해보니 신장의 역가 수치가 한 해 전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빈속에 생강이 들어오면 위산 분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몸은 이를 경고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고 이 과정에서 신장은 체액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느라 과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어지러움이나 속쓰림처럼 느껴지지만 내부에서는 신장이 이미 보이지 않게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복 상태에서는 혈액의 점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생강의 자극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강을 마신 뒤 따뜻해지는 느낌을 좋아하지만 그 순간 신장은 체내의 압력 변화를 조절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강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타이밍이 잘못되면 신장에게는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은 신장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가장 안정적인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생강이라는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신장은 계획에 없던 일을 강제로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요즘 들어 아침에 생강을 마신 후 어지러움 가슴에 가벼운 두근거림, 소변색이 짙어지는 증상이 있었다면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신장이 지금 방식은 내게 과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생강이 아니라 공복이라는 잘못된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 하나만 바로잡아도 신장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심각한 실수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다음에 말씀드릴 잘못된 시간대는 노년층의 신장이 가장 취약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복에 마시는 생강이 신장에 큰 부담이라면 이제 말씀드릴 저녁 시간의 생강은 그보다 더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속을 편안하게 하려고 생강차를 마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장이 쉬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 오히려 이를 강제로 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한국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신장은 밤 시간대에 역가 속도를 10%에서 많게는 20%까지 낮추며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강한 자극을 일으키는 생강이 들어오면 회복해야 할 신장이 다시 각성 상태로 전환되며 여과량을 높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야간뇨가 늘고 잠이 얕아지며 다음날 피로가 쉽게 누적됩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여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다리가 시렵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매일 밤 생강차를 마시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새벽마다 두세 번씩 깨고 아침이면 눈이 붓고 다리가 무겁고 종일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이 밤마다 충분히 쉬지 못해 지속적으로 부담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생강은 몸을 덥게 하지만 저녁에 마시면 신장에게는 야간 근무 명령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천을 낮추고 심박수를 줄이며 장기를 쉬게 하는 생체 리듬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생강의 순환 자극은 이 리듬을 거스르고 신장을 다시 가동하게 만들며 이 반복이 노년층에게는 피로 축적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서도 65세 이상 야간뇨가 잦은 환자 중 약 28%가 저녁 시간에 따뜻한 차나 허브 음료를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생강차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대부분은 잠이 잘 오려고 마신다고 했지만 역설적으로 이 습관은 더 많은 각성을 유발하고 신장을 계속 일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도 생강을 밤에 마신 뒤 자꾸 깨거나 새벽에 입이 마르고 아침에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신장이 밤에 쉴 기회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낮에 받은 부담을 밤에 회복하는데 생강은 그 회복 시간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천 명의 노년층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밤에 생강을 마시는 습관을 끊기만 해도 야간뇨가 줄고 수면질이 개선되고 아침 피로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 며칠만 지나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생강을 마시는 시간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신장의 생체 리듬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실수는 이보다도 훨씬 강한 자극을 신장에 주는 제가 가장 경고하고 싶은 위험한 습관입니다. 바로 생강을 지나치게 맵게 지나치게 진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30년 동안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았고 또한 가장 위험했던 실수입니다. 바로 생강을 너무 맵게, 너무 진하게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강은 맵게 마셔야 효과가 있죠. 하지만 60세 이후의 신장에게 이 생각은 매우 위험한 오해가 됩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에 따르면 생강 속 진저롤과 쇼가올 같은 활성 성분은 농도가 높아질수록 혈관 확장 효과가 크게 증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이 혈관 확장이 젊은 사람에게는 약한 자극일 수 있지만 노년층에게는 혈류 분포를 급격히 바꾸는 강한 스트레스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면 신장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역가 속도를 급하게 높이게 됩니다. 서울 양천구의 70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더 마을수록 건강에 좋다는 말을 믿고 생강을 얇게 써는 대신 갈아서
짙은 농도로 매일 마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 어지러움 잦은 야간요, 소변 거품 지속 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검사에서 사구체 역과율이 이전보다 빠르게 떨어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분은 충격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강은 몸에 좋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신장에 부담이 될 줄 몰랐습니다. 이 환자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도 65세 이상 신장기능 저하 환자의 약 19%가 매운 생강차나 진하게 우린 생강 음료를 습관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즉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진한 생강은 이렇게 위험할까요? 진저롤 농도가 높아지면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면서 혈액이 피부와 말초로 몰리고 이 순간 신장으로 향하는 혈류량은 즉시 줄어듭니다. 신장은 이 변화를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여 역과 속도를 높이고 이 과정에서 체액과 압력 조절이 불안정해지며 피로가 누적됩니다. 그래서 생강을 진하게 마신 뒤 어지러운 느낌, 심장에 미세한 두근거림, 몸이 뜨거운데 오히려 갈증이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나치게 매운 생강은 위장과 간에도 자극을 주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산물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자극이 반복되면 신장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 조절과 역과를 반복해야 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원래 역과 능력이 20-40% 감소해 있기 때문에 이 자극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신장 피로를 촉진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생강을 드시고 나서 갈증이 심해지거나 오후에 이유 없이 피곤해지거나 소변 거품이 오래 가거나 발목이 붓는 일이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지나치게 매운 생강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강의 농도를 낮추고 양을 조절하자 증상은 며칠 만에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강을 더 매운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장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강한 자극이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생강의 강도가 곧 신장의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는 생각만으로 너무 진한 생강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습관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신장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잘못된 방법은 이 강한 자극을 한층 더 심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바로 너무 뜨거운 물에 생강을 우리며 유효 성분을 파괴하고 자극성만 높이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생강 자체의 농도와 매운맛이 신장에 주는 부담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생강을 어떻게 우리느냐에 따라 그 부담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100도 끓는 물에 생강을 바로 붓는 습관은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장이 받는 자극을 더 강하게 만드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실험 결과를 보면 생강을 90도 이상 끓는 물에 우리면 진저롤과 쇼가올의 구조가 급격히 변형되어 자극성 물질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너무 뜨거운 물은 생강의 좋은 성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극성과 열성을 키워 신장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는 69세 여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생강은 끓는 물에 바로 넣어야 제대로 우러난다 는 말을 믿고 매일 100도 물에 붓고 강하게 우려 마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부터 속이 화끈거리고 몸이 쉽게 붓고 오후만 되면 피로가 몰려온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이전보다 상승해 있었고 신장 부담이 일상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생강의 문제라기보다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 생강이 더 공격적인 형태로 변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에 급격히 분해된 성분은 위장 점막을 자극하고 이 자극은 결국 신장에까지 이어져 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주 뜨거운 생강차를 마신 뒤 속이 따갑거나 목이 마르거나 소변이 평소보다 진해지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저는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강을 어떻게 우리느냐는 생강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장이 이미 나이에 따라 역과 능력을 조절하며 살아가는 6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생강을 잘못 우리면
신장이 조절해야 하는 자극이 불필요하게 커지고 이 미세한 자극들이 매일 쌓이면 피로와 부종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권고하는 이상적인 우림 온도는 45도에서 55도 사이입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뜨겁지 않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유효 성분이 안정적으로 흡출되며 자극성 물질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신장에도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까지 생강을 끓는 물로 우려서 마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신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이 얕아지고 오후에 체력이 떨어지고 최근 들어 소변이 더 진해졌다면 그것은 생강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우리기 방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말씀드릴 실수는 자극성 있는 생강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발생하는 더 큰 부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과 생강을 함께 먹을 때 신장은 단기간에 두 가지 부담을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반복하고 있는 매우 흔한 실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잘못된 우리기 방식만으로도 신장에 상당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선택이 더해지면 신장은 단시간에 두 가지 부담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생강을 기름진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생강을 곁들이면 소화가 잘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이 조합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생강이 혈액순환을 자극하는 동안 기름진 음식은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신장은 단시간에 많은 부산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한국영양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이 고지방 음식을 섭취하면 식후 2시간 동안 혈중 산화 지표가 약 1.7배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 생강이 더해지면 순환 속도가 빨라져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노폐물량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이 부담은 어린 사람의 신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노년층의 신장에는 매우 빠르게 피로를 누적시킵니다. 인천에 사는 73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튀김 요리와 생강을 함께 먹으면 속이 덜 느끼하다고 믿고 오랫동안 이 조합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다리가 붓기 시작했으며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겁고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식사 후 신장의 역과 부담이 반복적으로 증가하면서 만성적인 피로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생강은 자극을 올리고 기름진 음식은 독성 부산물을 올립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면 신장은 순식간에 2배의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과 신장의 해독 및 여과 속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합은 젊었을 때와 달리 훨씬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겉으로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피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장이 과하게 일한 뒤 보내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점은 생강과 기름진 음식의 조합을 끊기만 해도 부종과 피로가 빠르게 호전된다는 환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변화 하나가 신장이 회복할 여유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즘 들어 튀김이나 고지방 음식을 먹은 뒤 몸이 무겁고 생강을 먹었을 때 더 피곤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음식 궁합 문제가 아닙니다. 신장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시키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5가지 잘못된 생강 사용 습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생강 사용으로 인해 신장이 피로해졌을 때 몸이 보내는 아주 미세한 신호들을 정확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 신호들을 일찍 알아차리는 것이 신장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강을 잘못 사용했을 때 신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마신 뒤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을 단순한 피로 나이 탓 혹은 수면 부족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세한 변화들은 신장이 보내는 가장 초기의 경고입니다. 한국신장학회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65세 이상 성인의 약 41%가 초기에 신장 부담 신호를 느끼고도 이를 나이가 들어 그렇다며 지나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신호들은 크지 않기 때문에 놓치기 쉬우나 바로 이 단계를 놓치면
신장 기능 저하는 빠르게 가속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생강은 본래 강한 활성도를 가진 뿌리 식물입니다. 진저롤과 쇼가올은 혈관을 넓히고 청화, 순환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변화가 자연스럽게 조절되지만 60세 이후에는 혈관 탄력성과 신장의 보상 능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강의 자극이 아주 미세한 변화라 하더라도 신장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서울 송파구의 76세 여성 환자분은 생강을 오래 마신 뒤 밤마다 한두 번씩 깨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생강 섭취 시간과의 농도를 줄이자 놀랍게도 야간뇨가 줄고 아침 컨디션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신장은 자극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변화도 아주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는 야간뇨 증가입니다. 생강으로 인해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면 체액 분포가 달라지고 신장은 밤에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역가를 높입니다. 그 결과 새벽에 두세 번씩 깨게 되는데 많은 분들은 이를 단순한 노화라고 오해합니다. 또 다른 신호는 소변색이 평소보다 진해지는 변화입니다. 한국건강영양조사 KNH-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체액 농도 변화는 신장 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로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생강은 몸을 뜨겁게 만들어 일시적인 탈수 상태를 만들 수 있고 이때 신장은 더 높은 압력에서 역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발목이나 종아리의 가벼운 부종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는 단순 피곤의 문제가 아니라 신장이 체내의 수분과 나트륨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초기에 나타나는 흔한 반응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이런 부종을 신장에 보내는 조용한 메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오후가 되면 이유 없이 피로가 몰려오고 머리가 무거워지는 느낌입니다. 이는 신장이 오전부터 균형을 맞추려고 계속 일을 한 끝에 오후가 되면 에너지 재분배가 어려워지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증상을 보이던 환자들에게 생강 섭취량을 줄이고 시간대를 바꾸게 했고 대부분 1, 2주 만에 피로도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생강을 마신 뒤 갈증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지는 현상은 신장이 전해질 균형을 재조정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갈증은 단순히 몸이 건조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장이 조절 모드로 들어갔다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저는 진료 중 이런 질문을 자주 드립니다. 생강을 마신 뒤 몸이 뜨거워지고 바로 물을 찾게 되고 다시 곧 화장실에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에 맞아요 라고 답하는 분들은 대부분 생강을 지나치게 강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신장은 그 영향에 정확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호는 아침 피로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고 눈이 살짝 붙어있는 느낌. 이것은 생강 때문이 아니라 신장이 밤새 쉬지 못해 회복 시간을 놓쳤다는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이 모든 변화들은 큰 병의 신호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초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 초기 단계에서는 변화가 아주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강을 완전히 끊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면 신장은 다시 안정적인 리듬을 되찾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이 다음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위의 신호 중 단 하나라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생강 사용 방식을 조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장이 보내는 정보를 확인했고 다음 단계에서는 이 부담을 어떻게 줄이고 회복을 빠르게 도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강을 잘못 사용했을 때 신장이 어떻게 피로해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신장은 회복력이 매우 강한 기관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기만 해도 며칠 안에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60세 이후에도 안전하게 생강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첫 번째 핵심은 생강의 양을 나이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에서는 진저롤 흡수율이 젊은 사람보다 평균 1.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같은 양을 마셔도 노년층의 몸은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생강은 정말 얇은 두세 조각
혹은 새끼 손톱 크기 정도만 사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71세 여성 환자분은 평소 생강을 두껍게 썰어 많이 넣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양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하루에 한 번만 마시도록 조정하자 일주일 만에 야간뇨가 줄고 오후 피로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분이 가장 놀랐던 점은 생강을 줄였지만 몸이 더 가벼워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생강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생으로 바로 사용하는데 이렇게 하면 자극이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강을 몇 분간 쪄서 자극을 부드럽게 만들고 이후 소량씩 얼려 사용하면 훨씬 안정적이라고 안내드립니다. 한국농식품기술원의 보고서에서도 쪄낸 생강은 자극성 성분이 약 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우리기 온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45도에서 55도의 따뜻한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유효 성분이 자연스럽게 추출되고 위와 신장에 가는 자극이 최소화됩니다. 만약 물이 너무 뜨겁다면 생강은 단순한 건강 음료가 아니라 신장을 흔들어 놓는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마시는 시간입니다. 절대로 저녁에는 생강을 드시지 마십시오. 신장이 쉬어야 하는 시간대에 자극을 주면 회복이 불가능해지고 다음날 피로는 누적됩니다. 한국수면의학회에서도 밤 시간대의 순환 자극은 수면 질과 신장 기능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생강을 드신다면 아침 식후나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가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반드시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생강을 줄였는데 갈증이 덜해지고 소변색이 밝아지고 아침 피로가 감소한다면 그것이 바로 신장이 이제는 괜찮다고 말해주는 순간입니다. 반대로 생강을 마신 뒤 몸이 뜨겁거나 물이 계속 당기거나 다리가 붓는다면 즉시 양을 줄이고 잠시 쉬어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강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생강과 나의 신장이 서로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면 됩니다. 이 균형을 찾는 순간 생강은 다시 건강의 도구가 되고 신장은 여유를 되찾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생강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 당신의 신장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